해군기지 관련돼서 그 화순 주민들이 되게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저한테는 그냥 관광지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부님 따라서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제주 화순에 내려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그게 단순히 다크 투어라는 게 예전에 끝났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정에 내려와서 지내면서 여러 평화 활동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제주도와 또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런 그 평화의 시각, 이런 것들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갈 알뜨르비에 비행장과 그 다음에 서달로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직접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뜨르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강점기 때 이제 그 비행장을 만들었죠. 그 비행장이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강정에 있는 평화활동가인 에밀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만에서 온 친구인데, 네, 대만에서 와서 지금 이제 강정마을에 살면서 같이 저희들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난징학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아주 대표적인 학살이죠. 엄청난 만행이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 일본이 가서 이제 무차별 학살을 저지른 건데,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해요. 물론 일본은 그만큼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난징 대학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여러 군사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알뜨르 비행장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과 관련된 어떤 그 기억이 예전 일제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주 현안인 그 해군기지 문제와 또 제주도의 군사화, 그 다음에 제2공항,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제주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저희들은 오늘 이 평화 기행을 통해서 이런 그 일들은 왜 일어났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옆에 서달로름이 있어요. 거기는 일본군 진지와 여러 군사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또 4.3 때는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차차 이야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런 측면인데, 서달로름과 그 다음에 알뜨르 비행장 쪽을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엔 좀 더 밝은 쪽으로, 제주도가 사실 다크 투어리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또 유명한 게 생태 관광입니다. 생태 관광. 저희가 저도 예전부터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이 생태에 심취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제주 바다의 돌고래예요. 돌고래. 이게 왜 그러냐면 티셔츠도 있죠. 원래 이 제주 바다의 돌고래들이 오랫동안 인간과 가까이서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최근 제주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난개발, 또 군사기지화, 또 관광객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적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오는 어떤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잉 관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에 따른 뭐 교통난이라던가 혹은 쓰레기라던가 혹은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삶의 질, 또 제주도에 찾아온 사람들이 겪는 이런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저희가 동물권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동물권. 네, 좀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많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동물권은 뭐냐면 동물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동물권은 무엇일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연에서 공생하는 존재로서 어떤 그들이 최소한의 누려야 될 권리를 인정해주자라는 이런 흐름이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2010년대 이후에 동물복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인간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동물복지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조금씩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깊게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물권과 동물복지가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키워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물권과 동물복지 바로 중심에 있는 동물이 바로 돌고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도 혹시 제돌이라는 돌고래 아세요? 네, 제돌이. 네, 제돌이가 바로 제주도에서 온 돌고래다. 그렇죠. 그래서 제돌이. 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운이 좋으면 제돌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이 바로 제돌이 서식처예요. 제돌이 보면 어떨까요? 감동이죠. 아주 감동입니다. 네. 제돌이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주 바다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돌이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돌고래를 잡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물론 처벌은 받는 법이 있었지만 그만큼 단속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돌고래 보호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는 뭐 그냥 바다에 있는 생선과 같이 우리가 그냥 잡아와도 된다. 근데 얘네 똑똑하니까 잡아와서 훈련을 좀 시키면 돌고래 쇼장에서 아주 열심히 쇼도 하더라.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돌고래 쇼 업체에서 돌고래들을 제주 바다에서 계속 잡아왔어요. 왜냐면 한국 바다에 고래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들은 연한 정착성 돌고래라고 해요. 연구자들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년 내내 연안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고래 돌고래들 중에는 먼 바다를 회유하는, 마구 떠도는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처럼 1년 내내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생활하는 돌고래들도 있다는 거죠. 특이하게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는 연안 정착성 돌고래고, 한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뭐 서해나 남해나 동해나 이런 데도 돌고래 무리가 있어요. 근데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돌고래들은 남방 큰 돌고래, 얘네가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 살고 주로 이제 열대와 아열대에서 사는데, 한국 바다는 겨울에 춥죠. 그 온도가, 수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주 바다는 겨울에 12도, 최저로 내려가봤자 평균 기온이 겨울에도 12도 이상을 유지해요. 근데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곳을 봤더니 겨울철에 온도가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의 북방 한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바다 다른 데서는 이 돌고래들을 볼 수 없고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